2차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함께 만점 전략으로 하는 직지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직지법은 반드시 12문제 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직지법을 하늘을 위해서 한번 조망을 해보죠. 244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그 나무가 그려져 있죠. 자, 직지법을 하늘을 위해서 보니까 하나는 지적이라는 나무, 또 하나가 측량이라는 나무에서 두 개의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게 옛날에 지적이 주가 되고요. 지적, 그리고 지적 측량.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쪼개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보니까 이제 그 줄기가 있죠. 줄기가 용어정의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용어 정의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 정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왼쪽의 나뭇가지가 등록상이 나와있죠. 등록상,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공부.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사실관계죠. 요 두 놈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동. 이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동이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동 막걸리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면 이사하는 거. 그 이사의 이자가 아니라 요자를 씁니다. 요 지리산 할 때 이게 뭐예요? 다를 이자죠, 그렇죠? 상이여 다를 때, 그렇죠? 그래서 요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뭐다? 어떤 변화, 변동이 되겠죠, 그렇죠? 변동. 그래서 영어로 무식하게 말하면 change. 토지에 관련해서 측지법상 무슨 변화가 있는 거,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의 이동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지적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이라는 첫 번째 나무는 4개의 나무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측량은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은 첫 번째가 종류하고 대상, 그죠? 지적 측량이라는 게 대체 어떤 놈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지적 측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적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하면은 우리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어로 따져 2차 248페이지 첫 번째 이 총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첫 번째가 측지법의 목적이 뭐냐? 목적, 좋은 목적이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우리 조문상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서 주의할겠네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아니니까 따로 써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부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세금 제대로 부과 징수하겠다 이거죠. 대놓고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쉽게 잘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쪽하고 연계해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적 관련 목적은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보니까 지적의 3요소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지적의 3요소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검정 펜으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 토지를 갖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게 이제 지적의 3요소가 되죠. 자, 보니까 등록은 주체가 누구냐? 국가,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적소관청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 3장은 이제 각 시군구에 가면 지적과라고 있습니다. 지적과. 그죠? 지적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객체, 우리가 대상이 되죠. 대상은 토지입니다. 그렇죠? 즉 토지다, 뭐는 아니다. 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 측지법상의 토지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토지만이다. 절대 바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그 갯벌 있죠. 갯벌은 민물이 밀려오면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쵸? 간석지. 무식한 말로는 이제 간석지라고 하는데, 간척지는 뭐예요? 이 매립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 신주 등록한 땅입니다. 진짜 땅이 있죠. 토지죠. 간척지가 아니라 간석.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갯벌. 그죠? 요거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지법상 토지가 아니죠. 근데 좀 범위가 다르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말이죠. 바다도 뭐예요? 토지로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중성에서 나오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부중성의 예가 아니라 있던 토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 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 등록사항이 뭐냐. 그렇죠? 이미 다 봤죠. 그래서 토지의 사실관계하고 토지의 권리관계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우리 법조문에서는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249페이지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용어 정의할 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히 가서 조사하고 측량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 지적 측량을 통해서 한다는 거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측지법상에 이제 어떻게가 등록 절차인데, 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합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서류만 검토하지 않는다 이거죠. 가본다. 가서 조사하고 측량도 합니다. 지역 측량도. 그에 반해서 우리 등기법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여기 형식적 심사주의. 여기도 뭐 대충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법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기법상이 규정한 요건에 맞게, 그죠? 절차에 맞게, 그 형식에 맞게, 법적 형식에 맞게 했는지를 심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뭐예요? 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8페이지. 자, 268페이지 관련 법률 보죠. 그래서 다 3단 비교표로 수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법률 제64조 보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 등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 조사 등록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착각했습니다. 등이니까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 봅시다.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하나도 빼지 말고, 독도도, 그렇죠? 이름 없는 섬도 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까? 등록할 수입니까? 그렇죠. 등록하여야 한다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검정펜을 밑줄하겠습니다. 항상 뭐 법조문에서 기본은 뭐예요? 행정기관하고 숫자 바꾸는 거, 뭐 항목 4개 이상인 거, 그죠? 뭐 신설 개정된 거,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시험 출제에서는, 그죠? 그리고 일상평화. 하여야 하냐? 할 수냐? 하여야 합니다. 그죠?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하고 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해야 된다. 지가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겠죠. 그분이.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등록해야 한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거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은 관리하는 관리. 시다발인가? 이 지적소관청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 우리 뭐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근거, 기준은 뭐다? 법조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차이점 여러분 눈에 들어오신가요? 눈에 들어오신가요? 잘 안 들어오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까지는 다 뭐가 지켰죠? 가운데 점들이 지켰죠. 이 가운데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요놈이 뭐예요? 등급이 같다 이겁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에 반해서 경계하고 좌표 사이는 가운데 점이 아니고 뭐죠? 또는으로 돼 있죠. 또는 얘 안 되면 또는 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대등이 아니라 뭐예요? 대타. 그렇죠? 우리 야구에서 그렇죠? 대타라든지 대주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래서 이 경계가 근데 경계가 우리 지적도에 나타나는 경계가 뭐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경계점. 그죠? 좌표 등록부를 또 둔다고요. 비싼 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 즉 경계하고 좌표는 하나의 지적 공부에 같이 나올 수가, 즉 같이 등록 공시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야구. 대타가 나갔어요. 그럼 주타인가? 원래 있던 놈하고 같이 얘는 왼쪽에서 휘두르고 얘는 오른쪽에서 휘두르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괜히 조문에만 법으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별로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법도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등록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측량도 나오고 등들이 이제 나오겠죠. 봅시다. 2항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말이죠. 토지 소유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그렇죠? 걔들은 소유자가 아니고 뭐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재단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받아. 애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고요?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요. 자, 지적소관청이나 검정펜을 밑줄 쫙 그으시겠습니다. 위에 등록은 누가 합니까?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결정은 토지이동시의 결정은 뭐예요?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지적소관청을 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하나 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그런데 그죠? 지목이 바뀌었어. 지목이. 그죠? 나 이 지목이 지금 전인데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다 대로 쓰고 싶어. 대.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누가 신청한다고요? 토지의 소유자. 그렇죠? 토지의 소유자.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런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 절차에 이제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죠. 그 신청이 없으면은 말이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입니까? 해야 합니까? 할 수입니까? 해야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위에는 뭐예요? 등록. 할 수입니까? 해야 합니까? 하여야.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목이 바뀌었어요. 전에서 대로. 그럼 원래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사실은 지목이 전에서 농지에서 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재산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왜 가만히 있니? 우리 세금 걷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하는 거 진수왕처럼 우리도 세금 걷으려고 한 거야.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기들의 지적소관이 직권으로. 너 안 했어? 내가 하마를 갖다가 직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직접적인 권한으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등록의 절차가, 등록이 원인이 첫 번째는 신청,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이고, 또 하나가 그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또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가 뭐겠어요? 그렇죠? 등기 절차, 권리자의 그 신청, 등기 관련자의 신청이나 또는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 있겠나요? 같다고요. 언놈이 먼저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같다고요. 쓰는 거니까 뭐 똑같겠죠, 그렇죠? 별거 있겠어요? 뭘 좀 더 쓰느냐, 덜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항의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 측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요. 시행규칙. 그렇죠? 대통령령은 시행령. 이렇게. 자, 그럼 시행규칙을 봐야죠. 59조. 토지의 조사 등록입니다. 1항의 지적소관청은 법이니까 법률을 말하죠. 그렇죠? 법제 64조 2항 단서, 지금 방금 읽었던 거죠.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냥 하지 말고 뭐해라? 토지 이동 현황, 현재의 상황을 조사,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짜서 하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놈이 나왔네요. 너가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해도 안 하잖아. 그럼 뭐 지적소관청이 너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결정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다? 제대로 해라 이거.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랜이 필요하다. 계획을 짜야죠, 그죠? 방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계획 동그라미 짜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안 지켰지만 얘도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수립, 여기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결정은 할 수가 있는데, 직권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뭐냐? 토지의 지지법상 변동을 말한다, 그죠? 신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매립해서 신규 등록을 하거나 뭐 바다로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그 말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발생과 소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되는 거죠, 실은. 자, 이렇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왜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약간의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시군구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뭐예요?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가 있다고요. 반드시 시군구별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파란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꼭 기억해 두세요. 2항의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서식의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게 또 있네요. 예.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고요. 계획하고 또 계획했으면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부는 뭐예요? 지적 공부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따라서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기타 장부일 뿐입니다. 기타 지적과 관련된 장부일 뿐이지 지적 공부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적어야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 친구들 아니다고요. 3항에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사항에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 서식의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의 서식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 붙여야 하며 토지 이동 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뭐라고 적어야 한다고요? 직권 정리라고 적어야 한다고요. 신청 정리가 아니라 직권 정리, 명령 정리, 자기 직권, 자기 직접적인 권한으로, 그죠? 뭐 승인으로 봐서는 게 아니라 직권 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봐야 된다. 여기는 이제 관련 시행령은 없지만,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점 맞는다. 반드시. 이제 등기법 이제 수업 들어가시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등기법은 민법의 토대가 탄탄해야 되고요. 그죠? 민법이 이해가 없으면 등기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논리적 이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똑같아. 12문제. 뭐 답은 딱 나온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이 등록의 효력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다. 그럼 어떤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창설적 효력이 있다. 새로 창설한다. 뭐 국군 창설하듯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경우에. 그죠?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참 그런 인물이 또 한 분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우리 후손 여러분 중에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분이 이제 서해 어디죠? 무식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게 이렇게 매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폐조선을 갖다가 탁 태안받는 그쪽인가요? 탁 폐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막아가지고 놀랬다고 저는. 참 이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분인데 그거 뭐예요? 그죠? 그거 매립한 다음에 공유수료만 매립한 다음에 그렇죠? 뭐예요? 신규 등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했겠어요?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셨겠어요? 계속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뭐예요? 매매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더 했겠죠. 이게 맞물리는 거라고요. 등기법하고. 그죠? 공유수면을 딱 매립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소유권이 발생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아니죠. 공유수면 매립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 규정, 민법 제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어도 된다고요. 팔 때만, 이전할 때만 등기를 펼 필요가 있죠. 그죠? 내가 이전할 때 뭐예요? 비로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는 거구나. 처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요? 지적소관청에 갑니까? 저기 등기소에 갑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에 먼저 들려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 들려서 뭐 한다고요? 토지대장 만든다고요. 토지대장을 만들어요. 그쵸? 그걸 뭐라고 한다고?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고.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없던 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달라진 거죠. 그죠? 토지대장을 딱 만들어. 또 관련 서류를 또 이제 이렇게 갖춰가지고 어디를 가요? 이제 비로소 등기소 가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새로운 토지가 생겼으니까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은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지적소관청에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이미 토지대장 만들어야지. 여기 들려서 간 거니까.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야, 안다.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이런 게 없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이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적 효력이 있죠. 대항할 수 있다. 뭘 대항할 수 있냐? 보니까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표시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경계, 경계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뭐야? 지적도에 경계 등록이 돼 있어. 나 여기까지야 이렇게 법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 왜 침범했니? 방빼가 아니라 이건 못 빼지. 발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항력. 그런데 주의할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거지 권리관계에 대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등기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표시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했다. 그 다음에 형성적 효력이 있죠. 형성이 된다. 어떤 경우에 분할 합병 시 새로운 권리가 형성이 된다. 그렇죠? 합쳐지고 쪼개지고 이럴 때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공시적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거 왜 한다고요? 공시하려고. 당연히 보여주는 효력이 있겠죠. 근데 뭐는 없다고 그랬습니까? 공신력은 없다. 공적인 믿음력은 없다는 겁니다. 공신력은 없다는 거죠. 그쵸? 아니 희한하네. 그래 등기부야 뭐 이렇게 뭐요? 등기부야 이렇게 형식적 심사유주의를 한다니까 그렇게 쳐. 응? 공신력이 없다고 쳐. 그건 이해돼. 근데 왜 이 지적소관청이 말이죠. 응?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신규 등록할 때 말이야. 조사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공신력은 없죠? 라고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만 생각해봐도 쉬워요. 그죠? 무엇이냐면은 어떤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 그렇죠? 근데 말이죠.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육지, 판댁, 뭐라고 그러지? 판이론이라고 그런가요? 지각이 가만히 있나요? 막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멘트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러면 기준점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27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다 또 써놨어요. 또 쓸데없이 써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276페이지 보면 지적공적 등록 효력이 나와 있죠. 역시 거기도 공신력이 없다고 되어 있고 뭐 공중적 효력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추정력은 없죠. 추정력은 누구 얘기냐면은 저쪽 요 동네 얘기예요. 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등록의 효력이죠. 측지법은 등록을 하니까, 그렇죠? 등록을 하니까 등록의 효력이에요. 쓰는 걸 등록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등기의 효력이 있겠네요. 그걸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등기의 효력은 361페이지. 361페이지 보면은 등기의 효력 나와 있죠? 밑에 2번 해가지고. 그래서 번등기의 효력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의 효력, 다음 페이지에 뭐 추정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추정력 누구 겁니까? 등기 효력입니다. 그렇죠? 이쪽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비교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측지법의 목적하고 지적의 3요소, 등록의 효력을 한번 간략한 건 아니네요. 그죠? 만점 맞아야 되니까 조문까지 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